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운법에 대해서 이어갑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그 자영업자들, 자영업 또는 이제 크게는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 흑자경영 개운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목에. 네, 흑자경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돈이 잘 들어오겠는가,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첫 번째 키워드에 보면 금고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금고 위치가, 이제 금고 위치라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 장성살 출입문을 가장 중요하게 봤지 않습니까? 출입문의 방향이 그 사람 띠를 기준했을 때 장성살 방향으로 나 있으면은 금고 위치 이런 거 소용이 없어. 일단 그게 우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잘 맞았을 때, 금고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금고가 보통 보면 카운터에 있죠? 카운터에. 카운터에 금고를 두는데, 그러면 카운터의 위치를 아예 그냥 금고 위치로 동일하게 봐서 반환살 방향에다가 두어야 한다. 이거죠. 반환살 방향에 금고를 두어야 한다. 반환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업장 내부의 센터에서 똑같습니다. 보는 방법은 센터에서 반환살 방향의 위치에다가 카운터하고 거의 같이 두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따로의 돈을 관리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가는 미용실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래 됐을 때 그분 띠는 몰라. 띠는 몰라요. 띠는 모르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이고 이제 여기 미용실인데 이 출입문이 여기 있어요. 출입문이 여기 있고 이쪽에 이쪽 문이 있어요. 그 뒷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울이죠. 이쪽 편에 거울이 이렇게 있고 손님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 앉아 있고 카운터를 어디다 여기다가는 소파가 이렇게 있어요. 소파가 있고 카운터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그렇죠? 여기. 근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한 53 정도 돼 보이는 거예요. 53. 53. 53이면은, 돼지띠지, 돼지띠. 맞죠? 돼지띠 아닙니까? 53이. 이거 맞죠? 이제 원래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돼지띠면은 이제 해묘미의 궤적을 돈다. 이렇게 보고. 그죠? 해묘미의 출입문이 일단 동쪽은 피한 거야. 맞죠? 여기가 묘방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렇게. 이게 북쪽이죠. 여기가 이제 북쪽. 저쪽 이 위에가 북쪽이죠. 그 동쪽은 일단 다 막힌 거야. 진짜 멋지게 잘 막힌 거지, 이게. 예. 그 다음에, 원래 출입문이 어디로야 그래요? 어디로, 서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가 기준점이죠. 여기가 색깔을 빨갛게 해볼게요. 여기가 기준점인데, 그러면, 원래는 어느 방향으로 출입문이 나 있으면 좋아? 이쪽이죠. 근데, 이쪽은 문이 없어. 없고. 차선책으로 이쪽으로 문이 나 있으면은, 여기 오케이. 이쪽 방향이 좋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이쪽에 문이 이렇게 있죠. 문이 쭉 이렇게 있다. 여기는 이제 술해 방향이다. 해. 지살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지살 방향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살 방향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거. 지살이라는 거는 그 자의적이다 그랬죠. 지살. 역마는 뭐다? 타의적이다.
그래서 자의적이다라는 거는 내가 사장이다 이 말이야. 그죠? 타의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종업원이다 이런 게 되겠죠. 자, 이건 어디에서 써야 되나 하면 사실 출근 방향이에요. 출근 방향. 내가 이 원장님 사는 동네를 알아요. 예, 알면 아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출근을 하느냐 하면은 신방향, 신방향으로 출근하거든. 신방향이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이게 지살은 아니죠. 예,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여기서는 금고 위치를 오라 그랬으니까, 금고는, 진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진. 진방향은 원래 어디입니까? 진방향은.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죠? 여기에 금고를 두어라. 그럼 손님이 엄청 많이 올 것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그죠? 이쪽으로, 여기는 못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이게 차선책으로 우리가 육회살 방향이 좋다 그랬죠, 출입문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입을 하고, 그 옆에 카운터가 있으면 되겠지. 이거 나오죠. 동선이 이게 맞죠? 동선이. 음. 근데 이제 여기는 출입문 자체가 조금 그래요. 이 출입문이 뭐 이쪽에 있고 또 화장실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이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 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53세가 맞다면, 예, 53세가 맞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환살 방향에다가 금고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반환살 방향 다시 적어주고, 자, 자, 그럼 이 내시라는 키워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환사를 내시로 보는 겁니다. 내시. 옛날에 궁궐 내부 구조에서 보면 선생님 내시라 이랬습니다. 박일우 선생님이 내시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내시는 선생님 이게 그 어떤 겁니까? 내시. 그 임금의 최지근거리에서 임금을 보호하죠. 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이제 임금을 해치려고 왔을 때 내시가 칼로 막아쓴단 말이야. 맨 마지막에. 최후 수단까지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내시가. 그래서 이 반환살이라는 게 그렇게 거의 임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주 귀중한 물건이 놓여 있는 곳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중한 물건이 놓여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살에 해당하는 내시가 임금을 보호하듯이 아주 중요한 물건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반환살 장소가 방향.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응용했는 게 어떤 거예요? 아랫사람이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사업장에 내가 대표다. 그러면 내 부하 직원들이 나를 잘 보필하는 거가 이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내 수하인의 그 띠가 어떠한 띠를 종업원으로, 그죠? 직원으로 채용해야 될까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반환살 띠다. 그래,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이 혼자 하고 계시니, 좀 힘들다, 바쁘다. 이렇게 됐을 때, 스텝을 한 명 구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는 뭐, 용띠를 써야 된다. 용띠는, 딱 봤을 때 병진생이 맞다. 예? 예, 병진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썼다. 아주머니를 알바로 썼다. 그랬으면 갑진생을 쓰는 거지. 그치? 예, 요렇게. 그래서 요것은 이제 왜 이 반환살이 왜 이렇게 좋은가는 우리가 사주 명리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은 뭐 범띠다, 예를 들면은 뭐 말띠다, 예를 들면은 개띠다 하고 했을 때가 이제 인오술생이 되겠죠. 이런 띠들이 사주에 마로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임일간인 거야. 그럼 이게 돈이죠, 돈. 이 중요한 돈인데, 이 돈이 옆에, 선생님, 미가 있다, 말이야, 사주에. 이쪽에 있든지, 이쪽에 미가 있든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반환살이 되잖아요. 여기가 개띠라면. 그랬을 때, 이게 틀림없이 반환살이 되는데, 그죠?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임일간이 오를 돈으로 쓰고 또는 뭐예요? 경일간이 경오일주라면은 뭐예요? 경오일주라면은 이거를 관으로 쓴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글자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양미자 반환살이 사주에 있으면 이게 왜 좋으냐 하면은 자운이 왔습니다. 자운이 와서 이 마로자를 돈을 날려버리려고 할 때 옆에 양미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쥐자자를 빨아들입니다. 그죠? 그 왜 건드리냐 마로자를 이러면서 쥐자자가 여기 인묘하죠, 인묘. 그러니까 자운이 무기력해져 본 거예요. 이 마루자를 때리러 오는데 내가 왜 때리려고 마루자를 난 때리는 게 목적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러면서 이게 쑥 빨려 들어갑니다. 양미자에. 그러니까 결국 마루자가 이 양미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반환살이 그래서 사주에 반환살이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추운이 왔다 이 말이야. 추운이 오면은 또 이 어떻게 자기 돈이 이렇게 쑥 들어가죠. 이게. 네, 그러니까 임일주가 선생님 임일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임일주가 임오일주가 작년에 신축년에 어떻게 됐어요? 신축년에 자기 돈이 전부 있고 했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신축년에 야 이건 뭐 금리도 뭐 제로 금리에다가 뭐 좋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하면 내가 몰빵을 하면 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이 다 들어간 거야.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입고됐다라는 건 돈이 다 들어간 거지 신축년에. 그죠? 내 돈은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한 군데 막 투자를 다 해버린 거야. 그죠? 그렇게 된 상태이지. 그게 이권데 이 돈을 이권시키려고 온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와? 인묘진이 온단 말이야. 그죠? 인묘진이 오면은 여기서 마로자가 죽어버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축이 이 돈을 이권시키려고 왔을 때 여기에 양미자가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충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소축자가 이기기는 하겠지. 운에서 왔으니까. 예, 그러나 이 소축자 운도 많이 손상됩니다. 손상된다. 그러니까 왜 돈을 가져가려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미자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되겠죠. 그래서 반환살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주에서의 반환살 작용이 이런 것이죠. 반환살이 그래서 우리가 사주 해석에서는 어떤 거예요? 무슨 전리품이라고 책에 나오는데 전리품도 되지만 손쉬운 그죠? 손쉬운 이런 거예요. 손쉽다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그 리스크 그죠? 손실 또는 위험을 배제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쉽게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반환살이 돈이라는 게 그래 선생님. 우리가 돈을 막 많이 벌려고 막 노력하면 진짜 고단하잖아요. 근데 진짜 벌리는 돈은 어때? 그냥 별 노력 안 하고 벌리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사업장에 흑자를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 개운법은 어떻게 된다? 금고의 위치를 반환살
수하인을 반환살 띠를 구해서 하면은 자기가 이제 월 매출이 상승한 효과가 반드시 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단 하나 이제 넘어갑니다. 어떤 거냐면은 연애 결혼 쪽으로 넘어가는데 밑에 거는 자 혼처를 구할 때 혼처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여인이 이 중매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는 곳을 기준하여 상대방이 사는 곳이 이게 또 반환살 방향입니다. 반환살 방향. 예, 그래서 사는 곳을 본인이 사는 곳을 기준해서 상대방 사는 곳 그러니까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도대체 남자가 이제 나는 중매를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 여자가 사는 곳이 어느 쪽 방향이냐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반환살 남자는 뭐라고요? 반환살 방향에서 여성을 구하고 여자는 반환살이 아닙니다. 여자는 천살 방향에서 남자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서울 산다. 서울 사는데 소띠다. 축생이다. 서울 사는 소띠 여인이 남자를 구할 때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서울 사는 소띠가 여성이 그러면은 천살 방향이니까 강원도 되겠죠. 강원도 동쪽에서 그죠? 거주하는 여인이 배필이 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과연 그게 근거가 있느냐 했을 때 이제 그 궁합 같은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철학원을 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띠를 만나서 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상담하면서 과거에 만났는 남자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인데를 물어본 거야. 선생님 그렇게 다 일일이 다 이게 기록한 거야. 이걸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통계를 다 낸 거예요. 이게 예. 그냥 책만 보고 떠드는 얘기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연이 아닌 그죠? 뭔가가 그런 질서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유지법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만났을 때 어떻게 잘 헤어지지 않고 잘 만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옷의 색상입니다. 입는 옷의 색상.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제살의 색상 옷을 입고 여자는 뭐야? 연살의 색상. 연살은 도화입니다. 요 옷을 이제 입고 만나라 이런 겁니다. 이게 만나러 나갈 때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헤어졌을 때 늘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이별 당시에 입었던 옷. 이거 기억하거든. 왜? 선생님. 참, 그 충격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날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죠? 그때의 감정, 내가 어디서 헤어졌고, 또 그때 내가 치마를 입고 나갔나, 이런 것들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물어본 거예요. 정보 수집을 위해서 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남자가 제살 옷의 색상을 입지 않았고, 여자가 연살 옷의 색상을 입지 않았더라. 그죠? 다른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로 해줄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운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운이 안 좋아. 이 사람이 왔는데. 안 좋으면은, 안 좋다. 그걸로, 예, 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때는 이것도 해줄 말이 되는 거지.
그죠? 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인데, 예, 사업장, 흑자경영, 요거 중요합니다. 요런 거. 요런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제가 잘 취용은 하지 않는데, 요건 취용합니다. 저는 요거를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취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런 것들은 뭐 요즘 뭐, 글쎄요. 저도 아직 통계가 부족하니까, 요거는 지금 해주고 있고, 한데, 예전에 요거 이제 그분이 미용실 하시는 분이었어요. 미용실을 이제 상가를 신규 분양받아가지고, 미용실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텅 비어 있죠. 가면 처음에는.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동선을 좀 짜주세요. 방향을. 이래서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그때도 제가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시신사를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가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여기 상가에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 와서 좀 봐주세요. 했을 때, 난 풍수를 전공 안 했습니다. 그죠? 풍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신사를 알면, 풍수를 볼 수 있다. 생활 풍수죠. 생활 풍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